7월 5일 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오전장에는 좀 반등 나오면서 시원하게 반등하다가 조금 오후장이 되면서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는데 지난주에도 이랬잖아요. 그렇죠. 상승하는 듯 하더니 다시 빠져가지고 김이 샜는데 이번 기술적 반등은 좀 지속성 있게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어저께 이제 사실 2주 전에 만들었던 연중 저점을 살짝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워낙 좀 전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중바닥, 뭐 쌍바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14까지 빠졌다가 어저께 712까지 밀렸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00이 밀렸다가 어제 장중에 또 일시적으로 2300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가격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뭐 뚜렷하게 대단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하방에 대한 이제 지지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거다. 2주 전에 6월 24일 날 코스닥 지수가 5% 이제 급반등을 하는 그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하다가 외마디로 이제 외봉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한 2주 동안 되밀려 버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정확하게 이제 고저점 정도 부근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에 이제 아래 꼬리를 조금 달고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왔고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한 3% 정도, 코스피 지수는 한 1% 정도 강하게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사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너무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어제 우리 아시아 증시 보면 뭐 니케이 지수도 상승했고 중국 상해 증시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유독 어저께 또 급락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좀 됐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아마 워낙 좀 이제 신기가 좀 불편한 그런 시장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계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 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걱정도 좀 많으시고 지수가 이제 저점을 장중에 또 깨버리다 보니까 더 빠지는 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어저께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740에서 745포인트 정도까지 분명히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74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6월 24일 날 5% 이제 급반등을 할 때 요 날 종가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750포인트였기 때문에 요때 이제 바닥을 치고 한번 반등 들어왔다가 쭉 대밀렸다가 저점이 이제 다시 조금 낮춰졌다가 어저께 이제 바닥 치고 반등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중바닥, 소위 말해서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세가 만들어져 버리면 사실은 이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이제 W자형으로 기술적인 반등에 이제 힘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상승을 위한 이제 명분 찾기가 좀 분주해질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막 장 출발하기 전에 느닷없이 휴전 가능성이 뭐 CNN에서 보도가 됐다. 실제로 뭐 보도는 됐던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휴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휴전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물가도 이제 워낙 지금 공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중국 관세 철폐에 대한 얘기. 사실 이 얘기는 뭐 이미 나온 지 한참 된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대중국 강경파들이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직 추진되진 못했는데 오늘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자넷 옐런 재무장관과 중국의 류오 부총리가 서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 물가와 관련된 논의를 아주 긴밀하게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보통 정상회담을 할 때도 미리 협상이나 이런 거 조율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정상회담 하는 것처럼 요번에 이제 관세 철폐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에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진행되고 난 이후에 관세를 이제 철폐한다. 주로 이제 공산품 위주로 관세를 이제 없앨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물가가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구간, 미국은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구간에서 실제로 물가를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초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조정받았고 코스닥도 20% 넘게 지금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장을 이제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물가와 관련된 이슈였다라는 걸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그러면 이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룸이 조금 더 넓어진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요번에 만들고 있는 이 이중 저점은 올해 연중 최저점 정도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바닥을 이제 강하게 만들고 기술적인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쌍바닥을 찍고 좀 시원하게 우리 시장 좀 반등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일단 영미 매니저님께서 편입했던 종목들 일단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편입했던 디어유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오전장에 그 32,000원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엔터주 어제부터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홀딩해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디어유는 오늘 시장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엔터주가 워낙 좀 강하길래 괜히 또 엔터주를 하면 딴 애들 올라갈 때 못 따라올까봐 엔터주를 피하고 SM의 자회사 이제 디어유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업종이 비슷하다 보니까 오늘 디어유는 이제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오늘 시장 이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역시나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빠진 업종, 2차 전지 업종,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IT 종목들, 대형주들도 오늘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거의 4% 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IT와 2차 전지 쪽, 요 쌍두마차가 이제 지수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디오유라든지 이런 엔터주들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좀 드렸었죠. 특히나 이제 디어유는 요즘에 이제 제가 3고 시대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고환율, 고금리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속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유저들이 해외에서 이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주가는 과도하게 많이 빠졌고 기술적인 반등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밀려났다. 35,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디어유는 35,000원까지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가 왔습니다. 12,000원에 20%고요. 지금 손실 구간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볼까요? 이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정책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잘 움직이다가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조금 얻어맞았거든요. 단기적인 이제 재료 소멸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좀 출회되고 있다. 다만 오늘 지금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소형 원전 SMR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거의 움직인 게 거의 없어요. 다른 종목들 제가 이제 비교를 조금 해드려 보면 뭐 우진 같은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사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금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만 공략을 하더라도 최소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12,000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에너토크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반등 목표치 일단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요. 파미셀이 도착했습니다. 13,760원에 30%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파미셀도 이제 CMO, CDMO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고 실제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 뭐 이런 기대감은 좀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만족할 만큼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적인 CMO 기업이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세가 증가한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장중에 무려 뭐 17%, 18%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파미셀도 아마 같은 이유로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속 보유 전략 드리고 워낙 주가는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가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3,000원에서 한 13,5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목표로 좀 두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파미셀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효성 첨단 소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300원에 30% 보유하고 있는데 손실이 크시겠어요. 수소 에너지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가 사실 작년 한때 정말 좀 잘 나갔잖아요. 코롱 인더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화학 소재 쪽도 너무 좀 잘 되고 있었고 그리고 신규 사업 쪽 뭐 수소라든지 이런 쪽도 워낙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조금 많이 밀려 있고 이게 주당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사실
사실 유동성 장세일 때는 뭐 주당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급이 많이 조금 흩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피해를 좀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이제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은 워낙 좋고 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판가 인상으로 충분히 이제 만회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 4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뭐 가격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효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코롱 인더 같은 종목들은 사실 실적 시즌에 또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보다 좀 바닥에 많이 주저앉아 있는 종목 중에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은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코롱 인더가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보면서 효성 첨단 소재는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어려웠었다 보니까 우리 영미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시청자분 종목 상담을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네. 러시아 원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LG전자 수혜주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LG전자 얘기를 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현재가로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캡이요. 사실 이제 LG전자가 오늘 한 4, 5% 정도 제법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잖아요. LG전자 차트를 열어보시면 정말 너무 심하게 빠졌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한 상태예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반토막도 넘게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LG전자가 어제부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랑 같이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LG전자가 드디어 9년 만에 전장 사업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전 제품들을 주로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LG전자가 아무리 TV 많이 팔고 뭐 냉장고, 세탁기 많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LG전자 주가에 아주 높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장성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가전 제품을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근데 실제로 LG전자는 가전제품 팔아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감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외에 이제 LG전자가 구광모 이제 회장이 직접 이제 진두지휘를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키우고 있는 사업이 전장 사업이잖아요. 네. 심지어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전장 쪽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가시적인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거든요. 9년 만에 흑자 전환한 것도 흑자 전환한 거지만 상반기에만 신규 수주를 무려 8조 원이나 했다. 그리고 누적 지금 수주 잔고를 따져보면 거의 70조 원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LG전자는 그냥 가전제품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장 부품 회사로 이제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든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에코캡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차량용 전장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전선이라든지 와이어링 하네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LED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에코캡이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가 미국의 이제 완성차 GM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제 고객사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게 LG 마그나. 이 LG 마그나 쪽으로 바로 에코캡이 전장 부품들을 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문의 수혜주로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동차용 이제 전장 부품 그리고 특히나 이제 LED 모듈의 매출이 아주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북미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전에 이제 2020년부터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생산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GM이라든지 LG 마그나 쪽으로 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이제 부품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공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LG전자 전장
부품이 지금 흑자 전환되는 걸 보면 아마 에코캡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반기가 되면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주가는 지금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 1차 목표 가격은 7,2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2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LG전자의 수혜주로 잠정 실적 발표에 앞서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에코캡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은요? 오늘은 오후 4시에 이제 시장 얘기 말고 핵심적인 종목들 얘기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도 함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